애나 사업 사건을 볼게요. 세법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례고 이게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건데요. 자, 100엔을 내가 투자를 현재 하는 거예요. 하는데 1000원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엔화로 바꿔요. 엔화로. 금융기관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자를 찍어주긴 찍어주는데 겁나 적게 찍어줘. 그래서 이자 1년 후에 엔화 이자를 101로 하는 거예요. 101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자 1엔만 찍어주는 거야. 근데 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이 돼 있었어. 사전 약정이 뭐가 돼 있었냐면 forward rate, 즉 선물한 환율이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101엔에 대해서 우리가 1200원 줄게. 이렇게 엔화 환율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뭐 1원도 이렇게 한다면 뭐 1212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쨌든 뭐 금액은 중요한 거 아니까. 이게 사전에 정해져 있다고. 사전에. 근데 이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때문에 달러 사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저도 종민이한테 이렇게 꼬셔봤어요. 야, 요즘 달러가 낮은데 우리 아들한테 달러 좀 사볼래? 했더니만 싫대. 걔는 지갑에 들고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야 요즘 그러면 안 돼.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모든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내가 용돈 준 거 이걸 넌 투자해야 된다. 계속 그래서 꼬셔가지고 몇 개를 했어요. 지금 뭐 50만 원, 30만 원 했는데 내가 걔 몰래 사준 거 많이 올랐다가 또 다시 폭락했다 다시 원본했는데 걔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래서 골랐단 말이에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도 9만 얼마일 때 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그때 아빠 확실한 거지. 그래서 들어가자 했는데 지금 뭐 다시 8만 얼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 알려줬어요. 우리 초등학생이지만 존버라는 단어를 알려주고 버티면 되는 거다. 존버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 그렇다고 그러던데 원래 초등학생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뭐지? 새해가 되니까 학교에서 요즘 겨울방학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학을 안 해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애들한테 그래서 줌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너 올해 이제 계획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는 무슨 선행을 뭐 어떤 걸 빨리 끝낼게요 뭐 이런 초등학생 너무 무슨 이걸 빨리 끝낼게요 뭐 저는 올해 뭐 첼로를 다 배우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종민이한테 너는 올해 사회 계획이 뭐니 그랬더니 방역을 철저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얘는 진짜 생각이 없구나. 방역을 철저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얘기해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랬는데 어쨌든 사전에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자가 아니냐라고 과세관청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과세 안 해요. 내가 현금 달러로 샀다가 벌었잖아요. 과세 안 해요. 과세. 아예 과세 대상이 없어요. 그 과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도 그거 과세 안 해요.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화폐 움직이는 것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소득세에서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화폐로 인정하면 과세하면 안 돼요. 근데 화폐가 아니라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 기준도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다 화폐가 아니라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화폐는 이게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이 교환 수단 자체에 대해서 소득세나 거래세를 붙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환차익 그런 거 하나도 과세하지 않아요. 오로지 법인만 과세하는 거예요. 법인은 장부 안에서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은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과세하면 납세자들은 환차익을 과세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이런 주장을 해요. 자, 앞에 조문을 한번 볼게요. 아니 조문을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13호 같은 거 보세요. 13호. 13호는 지금 현재 있지만 어쨌든 12호에 뭐 성격이 있고 유사한 것, 13호도 유사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요? 그러려면 이 12호나 13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듯이 앞에 1호부터 11호 거랑 유사한 것만 과세할 수 있어요. 12호나 13호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하려면 앞에 1호부터 11호까지에 있는 이자와 유사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과세 못한단 말이에요. 과세관청이 잡은 게 지금 얘기했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을 얘기했던 거예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과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선 그 무슨 소리야?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의 앞에 단어가 뭐니? 채권이랑 증권 아니니? 선물하는 채권 증권이 아니야. 유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그리고 우리의 관념에서는 이거 이자 같은데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왜 버릴 수가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형평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실질과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이자를 받는 거 아니니? 라고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법이 특별히 없잖아. 이 거래하고 이 거래는 별도의 거래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법원의 생각은 이 이자 거래, 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는 별도의 거래야. 그러니까 함부로 실질과세로 엮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자소득 실질과세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예요. 과세관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상품 아니냐. 그래서 앞에 예금 이자 거래와 선물한 계약 거래는 별도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로서 묶어서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야 법률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실질적으로 하나라고 묶니? 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파란색 보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은 선물한 거래 차익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과 유사 일단 유형별 포괄주의 한번 적용하고 그리고 그 선물한 매도 차익은 경제적 실질 면에서 정기예금 이자와 동일하다는 이유 이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말이 맨 밑에 두 개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니네처럼 막 과세하면 열거된 조항이 한정하지 않고 그 소득의 성격이나 담세력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열거된 과세 조항에 한정하지 않고 그 소득의 성격이나 담세력만 가지고 무조건 과세하니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법한 처분이다 이자소득 과세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입법자들이 화가 난 거야. 뭐 이놈의 새끼들 이거 뭐 이렇게 하니? 그렇잖아요. 이게 고도화된 금융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과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3번에 보시는 것처럼 파생 결합 상품 과세하도록 바뀐 거예요. 한번 볼게요. 파란색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이 거래와 파생 상품이 결합됐는데 키워드는 거기 있어요.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는 이 이자와 선물한 차익 있죠? 그 전부 다 하나의 패키지로 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 조항 가면 되게 복잡해요. 시행령 조항에 가면 어떻게 결합되어야지만 과세할 수 있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항이 없으면 과세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합하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사이에서도 구멍이 있었어요. 그냥 여담인데 신한은행에서 이 계약을 하고 선물한도 신한은행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과세된다고 딱 조문을 만드니까 요거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요거는 수합거래로 시티은행 가서 한 거예요. 또 한 놈은 반대로 여기서 시티하고 여기서 신한은행 가서 하고 그래서 금융기관 두 개를 껴가지고 이렇게 만든 상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 그것도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법을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조문 보면 읽어도 읽은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면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